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통합수업. 오늘은 2학년 1학기 10번째 수업입니다. 세계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배움 지도를 다시 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예상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문화 중에서 음식과 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집과 자랑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집과 자랑거리입니다. 중심 주제는 세계입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집과 자랑거리를 알아봅시다. 준비물은 색연필, 사인펜, 가위, 풀, 나무젓가락 4개,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멋진 전통 가옥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교재에는 아마 세계 여러 나라의 날씨와 어울리는 집을 연결하는 활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나라의 전통 가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와, 드넓은 초원에 집들이 있네요. 집들이 마치 텐트처럼 생겼어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이곳은 몽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도를 보면서 몽골의 위치를 확인해 보았죠. 몽골의 전통가옥 게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몽골은 풀이 자라는 넓은 초원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 좋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풀을 먹고 나면 또 다른 풀을 찾아서 이동을 많이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천막으로 만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천막으로 만들었으니까 짓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쉬웠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와, 이 집은 물 위에 지었네요. 물 위에 지은 수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수상가옥들이 발달했을까요? 베트남,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수상가옥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 위에 집을 지었대요. 덥고 습하기 때문에 모기와 같은 해충이 많아서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물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위를 피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이 나라 날씨에 딱 맞는 집이네요. 자, 그 다음 이번 사진에서는 모두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우리 흙을 다른 말로 흑토, 한자로 토자를 써서 토벽집이라고 합니다. 퀴즈. 토벽집이 발달한 나라는 무엇이 많을까요? 맞아요. 흙이 많으니까 흙으로 토벽집을 지었겠죠. 이런 집들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가 잘 내리지 않고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사막처럼 아주 뜨거운 기후를 가진 나라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이거는 조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글루라고 하는 전통 가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캐나다의 이누이트 쪽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글루는 이누이트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얼음으로만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곳의 날씨는 아주 춥고, 맞아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 얼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얼음으로 지어도 집이 녹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 집들은 산다기보다는 사냥을 할 때 잠시 머무르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의 날씨는 몹시 춥고 얼음이 많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교재의 선긋기 활동을 통해서 이 전통 가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북미 원주민의 전통 가옥인 티피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북미 원주민은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땅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전부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티피는 사냥하는 문화를 가진 부족의 야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기 TP에다가 예쁘게 무늬를 꾸미고 오려내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미리 TP에 그림을 그려서 잘라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르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려주세요. 빳빳한 도화지나 마분지가 있는 친구는 뒷면에 종이를 붙여서 잘라내면 훨씬 더 멋있는 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TP를 잘라낸 다음에 점선에 맞추어서 접어 볼게요. 먼저 풀칠하는 부분을 접어줍니다. TP 텐트에 세워지는 벽이 되기 때문에 손다림질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 점선에 맞추어서 한 번 더 점선에 맞춰 접습니다.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텐트가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딱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TP 텐트를 모두 접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풀칠을 해서 바로 붙여도 됩니다. 그래도 멋진 텐트가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실감나게 만들어 보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뒷면에 붙여 보겠습니다. 우리 뒷면에 붙이기 전에 이걸 먼저 할까요? TP 텐트 앞에 문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라내어서 만들 거예요. 가운데 선은 실선이고 양쪽에 있는 선은 점선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나면 이쪽 방향으로 접을 수 있겠죠? 문을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도록 만든 다음에 뒷면에 나뭇가지를 붙여볼게요. 나무젓가락은 우리가 아까 접은 선에 맞추어서 붙이면 됩니다. 풀칠하는 면의 선 말고 다음 칸부터 나무젓가락을 올려놓고 올려놓을 때는 아래쪽은 끝에 딱 맞게 위쪽은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떨어지지 않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무젓가락을 접힌 선에 맞추어서 붙이겠습니다. 붙일 때는 앞에 붙인 나무젓가락 위로 나무젓가락이 올라가면 됩니다. 끝을 잘 맞추고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번에도 위로. 이제는 앞에 나무젓가락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 나무젓가락 하나. 붙이고 이제 텐트를 아까처럼 접어줍니다. 여기 풀칠하는 부분에 풀칠을 하면 이렇게 TP 텐트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풀칠을 해볼게요.
처음에 손다림질을 꼭꼭 해서 선이 확실하게 생기면 이렇게 붙일 때 조금 수월합니다. 칠을 해서 딱 붙었네요. 손으로 꼭꼭 눌러주면 해피 텐트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은 꾸밀 때 문도 다른 색깔로 칠해보고 여기 면에 자기 이름도 넣어보고 선생님보다 훨씬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랑거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도의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은 왕비를 추모해서 건립한 묘지입니다. 그런데 묘지가 정말로 화려하고 멋지지요. 그래서 인도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네요. 묘지로 향하는, 건물로 향하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불교 사원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아주 멋지죠. 멋진 건물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큰 자랑거리라고 하네요. 다음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은 거래요. 근데 정말 길다고 해요. 옛날에는 자동차나 기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 벽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정말 멋진 곳이네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다음. 탄자니아에는 세렝게티 초원이 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에는 국립공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자가 2,000마리쯤 살고 있대요. 와, 이 넓은 초원에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큰 자랑거리가 많네요. 다음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한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아주 큰 조각상이네요. 다음은 칠레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생긴 모습을 보니 뭘로 만든 것 같나요? 맞아요. 돌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크다고 해요. 무게가 20톤에서 90톤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요.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석상을 처음에 보고 외계인이 와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아이 석상도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은 프랑스의 에펠탑입니다. 2024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 이 에펠탑은 사실 처음에 파리에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너무 크고 징그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집트에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아주 큰 자랑거리죠. 피라미드는 이집트 왕의 무덤입니다. 스핑크스는 이집트 왕의 무덤을 지키는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탑이 기울어져 있는데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모습을 많이들 보러 간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정말 다양한 자랑거리들이 있네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세계 여러 나라의 자랑거리는 어디인가요? 방금 선생님이랑 함께 살펴본 곳도 좋고 아니면 다른 곳을 검색해 보아도 좋습니다. 나라를 먼저 정하고 세계 자랑거리를 검색해 보아도 돼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선생님은 브라질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브라질의 자랑거리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브라질에서 유명한 곳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브라질에서 가볼 만한 곳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나라의 이름과 자랑거리 이름, 그림, 설명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의 안전은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입니다. 우리 식중독에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식중독에는 예방 3대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요리 전후 식사 전에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 우리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세 글자. 맞습니다. 손 씻기. 식중독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 씻기를 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음식은
익혀 먹기. 좋습니다. 마지막 물은 맞아요. 끓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 3대 요령을 익혀서 한번 실천해 봅시다. 다음, 감염병에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씻어야 할까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맞아요. 30초 이상은 씻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려야 하는데요. 무엇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있나요? 네, 옷 소매로 가립니다. 만약 손수건이 있다면 손수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음, 아까 식중독 예방 요령에 나왔던 건데요. 물은 끓여서 먹습니다. 그 다음, 이동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할 때는 마스크를 쓰면 좋겠네요. 그런데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열이 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그럴 때는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의 놀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춤입니다. QR코드에 세계 여러 나라의 춤을 넣어두었으니 춤을 감상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옷과 음악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통합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수업은 끝이 나지만 우리가 공부한 4가지 주제에 대해 앞으로도 스스로 더 많이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